이렇게 이제 할 얘기는 우리 두산 베어스 얘기를 또 할 건데요. 한 칸씩 올라가나요? 네, 두산 베어스 얘기를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제가 롱폼으로 조금 올릴 거라 이제 두산 얘기, 그래요? 네, 두산 얘기 조금 집중. 롱폼까지 올라가요? 자, 지금부터 제가 두산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뭐 두산이 왕조 시절도 있었고 아무리 두산이 선수들이 정말 좋은 선수들이 타팀 FA로 나가고 해도 네. 하수분처럼 좋은 선수가 나와서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네. 결국에는 5강 원저리까지는 오던 팀인데 올 시즌 초반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와서 아직도 올라갈 기미가 안 보입니다. 네. 뭐 행간에서는 미라클 두산이 이제 미스터리 두산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 저는 거기에 공감하는 게 네. 두산 베어스가 투타의 각각 지표를 보면은 총합을 보면 9위까지 할 성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왜 두산은 지금 9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쿤치님? 왜일까요? 자, 공격 지표도 5, 6위에 붙어 있고 네, 수비 지표도. 투수 수비 지표도 지금 5, 6위에 붙어도 있고 문제는 이제 수비력이 과거 같지 않죠. 네. 상당히 좀 실책이 많고 네. 수비 디테일이 많이 좀 부족한 팀이. 그러니까 기아가 이런 얘기하니까 졸라 미안하긴 한데 아니 맞습니다. 디테일 없는 걸로 우리가 최고거든요. 아니 디테일 저희도 만만치 않게 없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뭐 공격 지표 뭐 투수 지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격 지표 문제가 없고 투수 지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다. 괜찮고 뭐 투수 지표도 이 성적보다는 괜찮다 이런 결론이면 결국에는 한 군데로 이제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77번? 네. 왜 아무도 우리를 구해주러 오지 않느냐 이런 것에 또 집중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왜냐면 두산이 네. 타율이 4위입니다. 2할 6푼. 네. 평균 자책점도 6위예요. 네. 홈런, 뭐 안타, 도루 다 중위권이에요. 4위, 네. 5위, 6위. 이게 중위권 싸움을 하는 거 해서 뭐 예를 들어 기아처럼 뭐 반 게임 한 게임 차로 이렇게 밑에 있다 그러면은 그래 끄덕끄덕 하는데 지금 거기서도 3게임 차, 2게임 차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점들이 아주 문제가 크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왜 그 선수들의 내는 개인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팀이 받쳐주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문제는 어디로 간다? 한 군데로 갈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보이지 않나요? 네. 자, 근데 아까 우리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네. 그분이 경질된다는 얘기만 나오면 이겨요. 자, 근데 나도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이기는 경기와 지는 경기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요? 네. 이기는 경기에서는 누군가가 굉장히 잘해요. 예를 들어 임종성이라던가 오명진. 우리 수입당했잖아. 그렇죠. 누군가 뭐 박정수 이런 선수들 있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뭐 선발 날아갔는데 그 4이닝을 던져준다든가 막 이런 선수들이 나와요. 근데 지는 경기 이제 너무 맞는데 지는 패턴은 또 똑같습니다. 초반에 선취점을 먼저 내주고 중간에 계속 무기력하게 막 삼진 당하고 이랬다가 9회에 갑자기 막 쳐요. 말로 만들고 그대로 끝나. 아니 패턴 똑같은 패턴. 얼마 전까지 두산의 최근 10경기를 보면은 7승 3패 막 참 이래 먹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제 6승 1무 3패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갖고 야, 저기서 우리가 3승이나 얹어줬는데 다른 팀하고 도대체 작업을 어떻게 한 거야? 3승이나 우리가 저기다 얹어놨는데 그 빼고는 다 좋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옆집으로서 두산을 봤을 때는 두산이 잘 나가는 시기에 뭐 다들은 엄청 빠따가 좋았다, 뭐 선발이 좋았다 하지만 저는 불펜을 봤거든요. 왜냐면 김태형 감독은 혹사 이슈가 있었지만 두산을 보면은 꼭 3명의 필승조를 만들어 놓고 시즌을 운영을 그렇죠. 했어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이 결국 투수력이 진짜 오링이 났잖아요. 마지막 시즌에서는 버티지 못하고 다음 감독이 왔을 때 두산은 어렵겠다고 한 이유가 투수력이 더 이상 못 버틴다. 이제 새로 나오는 시기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 두산은 그 시기도 빠르게 넘겼어요. 지금 나오고 있는 투수들 보면은 뭐 김태견 선수는 뭐 리그 최고의 마무리 중 한 명이고 최지강 선수 보세요. 무슨 육성 선수부터 여기까지 엄청 빨리 왔습니다. 1군에. 거기에 뭐 새로운 투수들이 계속 있어요. 최승용도 그렇고 최준호도 그렇고 박신지도 그렇고 엄청난 이 잠재력이 있는 1군에서 넣으면 얘 나오는구나 할 수 있는 투수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건재한 투수들 박치구 김명신 있고 근데 이거를 잘 조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감독이 바뀐다면은 이 좋은 투수력을 가지고 뭔가 좀 장기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두산은 투수력이 올라오면 언제든지 5강 안에 들어가고 상위권에 갈 수 있는 너무 분하네요. LG한테 이런 말 들어야 된다. 거기에 너무 분합니다 지금. 또 새로운 투수들이 좀 나오거든요. 홍민규 선수도 있고 양 누구죠? 누가?
이름 기억이 안 나요. 양재훈. 양재훈. 와, 선수. 그 선수도 네. 볼 엄청 아니, 좋던데. 영재훈이 뒤지더라. 네. 그러니까 계속 깡이 나오잖아요. 있죠. 깡이 있어요. 계속 나오죠. 저는 양재훈 공 보고 네, 깜짝 놀랐어요, 양재훈 진짜. 좋아. 네. 나는 양재원 봤을 때 신인 시절에 네. 그 안우진 보는 것 같아. 걔 좀 납치하고 싶던데. 어우, 광주.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네, 그 진짜로. 최민석 선수라고 지난주에 한번 던진 선수도 최민석 있는데 선수도. 뭐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러니까 젊은 이제- 선수들은 많다. 맞아요. 그런 선수들이 좀 네.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 보여야 되는데 다음 턴에 뭔가 한 일주일 있다가 두산을 보면 그 선수들이 1군에 없습니다. 없어. 왜냐면 뭐 활용을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님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뭐 믿음의 야구도 아니고 뭐도 아닌 영역인데 베테랑 선수들은 무조건 내보내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보내고 무조건 안 바꾸고 무조건 그 자리에 있고 그 신인 선수들만 계속 말소 이걸 왔다 갔다 네. 말소를 아직은-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은 전반기라 그래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그거는 시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야. 근데 이거를 3년째 똑같이 하는데 그런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마찬가지야. 그거는 키움히어로즈를 제외한 나머지 팀들이 마찬가지인 게 아직 우리가 시즌을 던지지 않은 시즌에서는 당연히 베테랑 위주로 쓸 수밖에 없지. 안 그런 팀을 찾는 게 더 빠를 걸? 그리고 거기에 쏟아부은 돈이 얼만데 그러니까. 써야죠. 거기 그러니까 중심 타선이 300억이잖아. 쓰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너무 무지성으로 그렇죠. 그들만 쓴다라는 네. 아마 양 사장님 지금 잘 네, 이해하고 계신 맞아요. 것 같은데 그 두산 야구 보면 답답한 지점들이 예를 들면 지금 삼진 지표 탑 10에 두산 타자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심지어 거기 뭐 12인가에 있는 케이브 선수 같은 경우도 그냥 잠깐 2천 갔다 왔기 때문에 거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4명, 5명 정도가 그 탑 10에 거의 들어갈 정도로 지금 뭐 3명인가 2명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강승호 67개, 네, 압도적인 일입니다. 강승호는. 양석환 55개. 네,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되고 밑에 김재환, 뭐 케이브 이렇게 10위권 언저리로 이렇게 있는데 김재환과 케이브가 공동 43개로 이 12위네요. 그죠. 그렇게 딱 있는데 지금 요 정도로 중심 타선이 활약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 또 붙여서 내요. 4, 5, 6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미치를 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롯데 팬들은 자이언츠하고는 정반대 야구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맞아요. 그렇죠. 그런 오밀조밀한 야구가 아니라. 삼진을 당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삼진을 많이 당한다는 게 최악이거든요. 네.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병살타보다 더 나쁘다고 저는 병살이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해요. 어. 이벤트가 안 벌어지니까. 이게 아무 시츄에이션이 없으니까 인플레이 상황이 안 만들어지고 그냥 거기서 끝나거든. 모든 플레이가. 우리도 그 지표의 판이야. 그러면 그러니까 삼진이 많은 팀은 공격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야 쪽도 좀 정리를 좀 해줘야 정리가 돼요. 안 되죠. 오명진이 2루 갔다 3루 갔다 유격수 갔다 다 잘하긴 하는데 임종성이 이제 3루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오명진은 2루에 하고 유격수를 뭐 박준영을 바꿔 키우든 그럼 박준영도 좀 쓰다 못한다 그러면 바꿔주고 또 뭐 박계범 나오다가 네. 개범만 안 되겠다 이러고 또 바꿔주고 그러니까 시즌 시작 플랜이 없는 것 같아. 시즌 시작할 때 세웠던 플랜이 지금 유지되는 게 없어요. 맞아요. 강승호도 3루 갔다 다시 2루 갔죠. 물론 뭐 이제 2루 가니까 방망이가 조금 좋아지긴 그래, 하는 모습을 걔는 보여주긴 확실히 하더라. 승호는 2루야. 방망이는 이 2루 가니까 뿐입니다.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오명진도 처음에는 2루 원래 포지션이 2루라서 2루를 보다가 네. 또 강승호가 3루가 안 되니까 또 2루로 가면 3루를 보다가 최근에는 임종성이 나오니까 유격수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명진 선수가 사실 아마추어 때까지 유격수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유격수를 보기 시작하면서 근데 생각보다 잘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정리는 일단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당분간은 제정신이라면 오명진 유격수, 임종성 3루를 고정을 해놓고 강승호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2루를 이제 뭐 다른 선수로 대체하거나 이런 플랜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이제 강승호 선수가 워낙에 타율이 너무 낮고 삼진이 많으니까 강승호 선수 좀 바꿔주면서 하는 상황이 필요한데 저 최근 경기에서는 빠졌어요. 최근 경기에서 빠졌는데 과연 그러면 전까지는 안재석은 안 어떻게 빠졌다. 쓸까? 네? 안재석은 어떻게 쓸 거죠? 안재석 이제 돌아오면 유격수 그러면 또 섞이는 거잖아요. 이게 좀 예, 이게 근데 어쨌든 뭐 선수 자체가 예전보다 옛날에 그 시절보다는 세지 않다는 거를 당연히 인정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버무려 쓰는 역할이 너무 자기 롤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김재호와 허경민이 동시에 빠진 시즌은 이승엽 감독님한테 과한 숙제긴 해. 그렇습니다. 네. 그가 해결하기엔 이 숙제가 너무 과제가 커. 이거는 네, 맞긴 맞아요. 누가 와도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승엽 감독님을 이제 많이 유심히 보신 분들은 다만 그 문제가 아니다. 근데 그 이상의 이제 사실은 빠밤빰빰빠바밤 이 음악이 있거든요. 현장 가면 이제 직관 가면 이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 투수 교체 음악. 올라갈 때 네. 나오니까 이제 근데 코치가 올라갈 때 나오는 음악인데. 예. 이게 각 구단마다 저게 있죠. 투숨 조짐.
과연 김민석은 또 2루로 잘 써먹을 것인가? 지금 피처스에서 이게 2루로 나오고 이게 너무 웃긴 게 네. 김민석 선수도 2루로 간 게 그러면 너무 꼴이 우스워지잖아요. 우리가 그쵸. 조민재를 보내고 김민석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김민석을 2루로 쓰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시범 경기부터 시즌 초까지는 또 김민석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럼요. 네. 최고의 드래프트였다. 네. 진짜 그러니까 트레이드였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게 물론 이제 놀고 싶다니 말씀처럼 베테랑한테 많이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초반이고 이것도 당연히 맞긴 맞는데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올라왔다가 너무 안 좋아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그래 괜찮았거든요. 근데 영문도 모르게 어느 날 말소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해. 물론 이게 엔트리가 이게 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긴 한데 그냥 그런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추재현 선수도 마찬가지고 추재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못 받는 선수들도 너무 어떤 많고. 회전문 인사가 되고 있다는 시즌을 조졌다는 뜻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1군에 올라오는 이 허들과 문턱이 네. 높은 팀이 좋은 팀이지 네. 그냥 얘 안 되니까 또 다음날 10일 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러면은 죽도 밥도 안 된다. 맞아요. 자 착한 미드님, 양 사장님 매일 시청 중입니다. 화이팅해요. 아! 세 분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그가분 우리 대신 또- 옆에 세 분으로 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양 사장님 저희 채널과 또 우리 야잘잘님 지금 또 여행을 이렇게 가 계시는 착한 믿음이 계속 자, 5만 원 정도 들어오면 옆에 세 분 괜찮. 옆에 세 놈이라고 해도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자, 사카미드님 일단 후원 감사하고요.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유찬 선수를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이유찬 선수가 근데 그게 사실 좀 크긴 커요. 왜냐면 이유찬 선수의 공백이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는 선수. 너무 커요. 공백 자체가. 그 선수가 왜냐면 사실 그런 부분이거든요. 2루가 좀 안 좋다 그러면 유찬이 나가면 되고 아 그러니까 유격수 누바에서 유찬이 나가면 맞아요. 되고 네. 3루 유찬이 나가면 되고 김종성이랑 이건데 같이 있으면 시너지 날 것 심지어 같고 외야도 가니까. 갔는데 이제 이유찬 선수가 부상으로 좀 길게 빠지면서 이게 좀 그러니까 이승엽 감독 입장에서도 좀 답답했겠죠. 또 네. 좋아하는 선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올 시즌에 어떤 한국 야구에서 이런 선수의 가치가 되게 높아지겠다라고 생각드는 게 내야 유틸리티예요. 아 맞습니다. 삼성의 류지혁이라든지 구본혁. 구본혁이라든지 LG의 뭐 한화의 지금 이도윤이라든지 이렇게 하주석. 하주석이 어차피 이제 그렇죠. 유격수 박아놓고 쓰지만 2루와 유격수와 혹은 간혹 3루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내야 유틸리티 자원이 있는 팀들이 내야 백업이 좋아요. 네. 굉장히 생각하면 이런 트렌드를 이제 야구를 시작하는 고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잘 봐야 돼. 아 맞습니다. 수비를 등한시했다가는 좆된다 니네. 그렇죠. 절대 고등학교 때야 뭐 그냥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그냥 천재 타자 나왔다 뭐 이러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라는 거죠. 1군 프로 딱 가갖고 이제 경쟁하려고 하는데 돌글러브야. 그러면은 너 외야 나가라. 외야는 쉽냐? 외야는 빠딸 겁나 잘 쳐야 돼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정말 펑구 열심히 받고 푸더크, 송구 이런 부분들 키워놓지 않으면은 어떻게 프로 지명은 받겠지만 결코 주전으로 자리 잡기 너무 어렵다라는 거. 그 확률도 여러 가지 포지션 해야 주전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리고 두산은 포수 쪽도 걱정하시는 팬분들이 많더라고요. 지금 김기현 선수가 사실 요즘 심각해요. 계속 좋다가 나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두산 양의지 선수는 뭐 체력 이슈가 있고 근데 네. 두산의 이 포수 문제를 네. 결국에는 두산이 준비를 못했던 거야 그동안. 그렇죠. 누적돼서. 근데 네. 그러기에는 작년에 김기현이 보여준 가능성이 그렇죠. 너무 괜찮았어. 올해 초반까지는 괜찮았죠. 괜찮았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너무 많은 그러니까 보이는 미스들이 너무 많아졌다. 그러니까 윤준호 선수가 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좀 윤준호 기대가 선수. 많이 네. 되긴 하거든요. 예, 경쟁을 좀 해야 되지 뭐 않나. 류현준 선수도 있고 네, 뭐 또 그렇죠. 장승현 선수도 있고 나름 있고 장규빈 씨도 있지 않습니까? 네, 있는데 이제 뭐 사실 김기현 선수가 좀 양의지 선수가 못 나올 때 밸런스를 맞춰주면 그러니까 포수로 못 나갈 때 그러니까. 밸런스를 맞춰주면서 딱 그 작년 같은 수준을 그러니까. 유지해줬으면 딱 굉장히 좋았을 텐데 지금 한 달 정도는 지금 움직임이 행보가 심상치 않다. 심하더라. 김기현 왜 그렇게 됐지? 자 지금 어쨌든 90경기 조금 전후로 남았는데 진짜 많이 남았어요. 아, 아직 그렇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괴롭다. 이번에 NC전 지고 김장훈님이 콘서트를 하셨거든요. 두산 진날 하필이면 또 쉬고 하러 오셔가지고 콘서트를 근데 다행히 두산 팬들이 또 기분 좋게 다 해주셨는데 중간에 멘트를 여러분 아직 93경기 남았고 우리가 원래 한 여기서 60승은 하잖아 이랬는데 분위기가 써. 저 형님이 야구를 요즘에 안 보셨구나. 예. 윤준호 선수가 엄상백한테 홈런 쳤습니다. 퓨처스에서.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에 상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키움 2군한테 27점을 냈거든요. 네. 그 중심에 윤준호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유현인 선수도 잘 치고 있고. 네. 유현이. 최강야구 출신 애들 둘이 아주 그냥 맞아요. 잘 먹고 있더라고요. 최강야구 출신 최고의 아웃풋 이수혁 감독님. 거기도 자, 어쨌든 90경기 남았는데 네. 우리 이글스 에브리데이는 여전히 두산은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그럴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얘기 좀 해야 돼요. 곽비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곽빈은 곽빈은 아직 2군 경기 던지고 또 살짝 안 좋다 이런 얘기가 그러면 있고 처음부터 다시네 ITP가. 그 홍건희 선수도 던졌는데 생각보다 구위가 올라오지 않는다. 지금 이래서 에이, 또 아직 또- 당장 쓰긴 어렵다. 지금 이게 제자리 그거든. 걸음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모든 팀이 똑같지만 누구 돌아오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건 사실상 솔직히 망상이잖아. 아이 맞아. 천군만마 우리 네. 우리 맨날 돌아오면 천군만마래. 누구 돌아오면 그러니까 돌아와서 당연히 도움은 되겠지만 그 한 선수 때문에 뭐 9등할거 8등은 할 수 있겠죠. 9등할거 8등 할 수 있는 근데- 정도까지는 되겠는데 곽빈이 있는 거 없는 거가 뭐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올해 그러니까 당연히 기아 와야 타이거즈 되지만 금지업니다. 많이 달라지죠. 천군만마. 함덕주 환자분 계시거든요. 1년 6개월째 장기 입원 중인 자, 아무튼- 함덕주 환자분 있습니다. 자, 놀고 싶다님 두산이 조금 재정비가 돼서 중위권 내지는 가을을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솔직히 어려워요. 어렵. 네. 딴 거보다 마운드가 너무 안 좋다. 콜업이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네, 어. 맞아요. 괜히 어깨빵이나 했었고. 그래서 우리 최영우가 한번 또 참교육 한번 시켜줬는데 네. 이 새끼 웰컴 투 KBO 들었어요. 병호 형이 너무 참았어. 그때 한번 때렸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좀 그거는 한번 리버스 DDT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갖고 이 새끼 어디서 그런 꼬라지를 부리지? 그러면 다음 경기 때 잘 던져야 되는데 또 조졌죠. 그다음에 잭로그 뭐 그냥 무난합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곽빈의 공백이 장기화가 되면서 대체 선발도 하루 이틀이지. 얘네들이 그렇게 잘 던지면 곽빈 연봉을 얘네를 줘야죠. 그쵸. 근데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뛰는 선수들 욕할 수는 없어. 맞아. 걔네들한테는 지금 능력 이상의 거를 지금 구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빠진 놈을 조져야 돼요. 그러니까 곽빈 뭐 하냐? 그 돈 받고. 이게 돼야 되고 지금 불펜 쉽지 않고. 네. 그다음에 센터라인 붕괴. 정수빈 외에는 지금 다 물음표가 쉽지 않죠. 뜨고 있는 상황이고. 정수빈 진짜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고군분투하고 정수빈 진짜 이쪽에도 좌익수 쪽에도 블랙홀 하나 이 싱크홀 크게 났는데 거기 누가 나와도 싱크홀이거든요. 네. 그거 지금 다 메꿔주고 있고 케이브가 꾸준하게 좀 해줬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이 친구도 지금 무릎이 좀 안 좋으면서 지금 사이클 많이 떨어진 상태죠. 다 문제네요. 그러니까 사실은 좋은 포지션이 없네. 지금 뭐 두산 팬들의 여론은 이승엽 감독을 정조준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시즌 플랜이 기아 타이거즈와 함께 아주 잘못된 팀 중 맞아요. 하나가 맞아. 두산 베어스다. 양 사장님은 같은 야구장을 치는 옆집 팬으로서 두산의 올 시즌을 두산이 잘했으면 좋겠고 일단 감독 교체를 해서 분위기를 바꾸고 그 이후에는 사실 감독 교체만 하면 어떤 성적을 내도 다음에 희망이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정도를 보여주는 시즌이어야 되지 않나.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5강 싸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크지 때문에. 않아요. 한번 분위기를 바꿔줘야죠. 그게 뭐 할 게 할 거 없으니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저 생각도 그러니까 놀고시다님 말씀에 되게 동조를 하는데 사실 뭐 이게 뭐 감독 하나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는 동조하지만 감독이라도 바꿔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다 했잖아요. 뭐 네. 주장 바꾸고 뭐 네. 코칭 스텝 바꾸고 근데 있습니다. 바꾸게 되면은 네. 8월에 바뀔 거예요. 지금은 바꾼다라면은 이건 지지친 거야. 아니야.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바꾸려면 지금이 가장 작년에 빨리 바뀌었잖아요. 예, 왜냐면은 빨리 바꿔야 돼요. 자, 근데 갈까요, 그게? 작년에 저는 최원호에서 김경문 감독으로 신인 감독을 이제 신규로 모셨잖아요. 약간 이쯤 아니었나요? 맞아, 이거보다 좀 빨랐어요. 좀 빨랐지. 좀 5월 빨랐는데 11일인가 그랬어. 근데 저는 만약에 두산이 바꿀 거면은 만약에 내부에서 대행을 하면 누가 합니까? 없어요. 조성환. 다 약간 고토 고토 코치가 해야 되는데 약간 이승엽 감독님 라인이잖아요. 아, 그렇죠. 저는 작년에 한화이글스가 최원호 감독을 경질할 때 저는 감독을 모셔오라는 지론이 아니었어요. 내부에서 정경배로 가라. 차라리. 차라리 정경배로 가라. 왜? 똑같이 팀에 대한 이해도면은 결단력이 더 좋은 사람이 해라.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즌을 안 던질 거면,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신인 감독을 모시잖아요. 그러니까. 시즌 던지는 거예요. 그래요. 왜? 선수 파악이 안 맞아. 되는데. 선수 파악이 안 돼. 안 되는데. 대행으로 좀 가다가 그쵸. 김원영
이동욱 솔직히 전 좋은 매물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노는 대구로 분들 중에. 가다가 만약에 5강 싸움이 되고 가을 야구에 뭔가를 해봐야 된다면은 뭐 그때에서 이제 내년까지 모실 감독을 모셔도 그거는 찬성. 어, 그거는 찬성. 거기에. 만약에 바꿔야 된다라고 내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나 외부인이기 때문에 보여지는 거는 경기. 그다음에 미디어에 나오는 그 인터뷰, 많이 정제된 인터뷰밖에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 우리 팬들이랑 다른 시각을 구단 내부에서 갖고 있을 텐데 감독 이승엽에 대한 채점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겠죠. 사장단에서. 근데 이거는 우리 팀이 지금 조지고 있는 이유는 감독이 잘못해서다. 그러면은 지금 태희님이 얘기한 방법 나쁘지 않죠. 맞아요. 내부에서 어느 정도 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 인사가 감독 대행을 맡아서 시즌을 일단 8월이나 9월까지 끌어가 보고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팀 전력이 지금 안 돼. 그러면 아예 빠르게 막 데려오자. 다음 시즌을 뭔가 맞아. 구상할 수 있는. 작년 NC가 그랬듯이. 네. 그렇지. 작년 NC가. 그런 식으로다가 가는 게 왜냐하면은 필요하다. 두산이 지금 아직 시즌 포기할 때가 안 됐고 지금 두산은 이승엽 감독님 대신 다른 감독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승엽 감독이 아니어야 된다는 여론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을 빼는 게 목적이지 다른 사람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양의지가 합시다. 괜찮네. 이게 이제 플레이 LG도 코치, 플레잉 감독까지. 기태형님이 꼴찌하고 도망갔을 때 진짜 심각했거든요. 근데 대행을 맡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조계현 코치도 나가고 싶어 대행에서 했고. 또 감독으로 가기가 맞아, 쉽지 맞아. 않으니까. 네, 그래서 양상문 감독을 데려와서 그때 5강 갔거든요. 맞아. 네, 그런 것처럼 뭐 좋은 사례도 있습니다. 분위기 감독 교체가 회신은 시즌 될 수 포기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사실 걱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내부 사정에 했으면 더 대한 빨랐어야 돼. 5월 11일 경질데이쯤 이게 이루어졌어야 되고 이제는 뭐 6월 7월 가서 이거 하는 건 의미가 없어. 조금. 근데 제가 봤을 때 누가 와도 지금보단 나아요. 나는 지금 우리 콘치님이 맨날 모자 쓰고 오다가 지금 머리 이렇게 하고 오는 게 내가 볼 때 감독님 바뀔 때까지 머리 안 자르려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상투 트는 거 에다가 아니야? 넘기고 다 쓰고.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명서를 한번 발표해. 네. 좋습니다. 불펜에서 성명서는 다 같이 발표하는 걸로 하고 네. 자, 아무튼 우리 두산에 대한 얘기를 여기까지 해봤는데 뭐 어쨌든 리그 재미를 위해서 그리고 저는 아직도 두산이 거기에 있을 어떤 전력은 아니라는 데 저도 그러니까요. 동의를 하기 때문에 야구장 많이 더 오셔야 되는데 두산 팬분들 네. 많이 비었더라고요 공격으로. 넘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